안녕하세요. 아마추어 골퍼를 위한 대한민국 최초 골프 전문 팟캐스트 마인드 골프입니다. 제 23번째 샷 시작합니다. 팟캐스트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 현재까지 5만 다운로드를 드디어 이제 달성을 했는데요. 뭐 예전보다 이렇게 성장 속도가 빠른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계속 다운로드를 받고 계셔가지고 5만 다운로드를 받고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이제 23번째 샷이지만 0번째 그 인사를 했던 그 에피소드까지 합치면 총 이제 24번째 에피소드를 제가 녹음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5만 다운로드를 지금 돌파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그 사무실에 그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가 다시 들리네요. 오늘 좀 비행기 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데요. 지난주에 마인드 골프 카페를 제가 이제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인드 골프 카페인 카페 네이버에 있는 카페네이버.com 슬래시 마인드 골퍼 MINDGOLFER를 열었고요. 그곳을 통해서 이제 가입하신 분이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던 분들, 그리고 22번째 샷을 듣고서 이제 가입을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고요. 아직까지 그 22번째 샷까지 듣지 않으신 분들은 존재 자체를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카페에도 이제 얘기들이 좀 올라오고, 제가 지금 카페 구성 자체를 마인드 골프 그 블로그에 있던 내용들을 같이 이제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 팬이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팬들하고도 저가 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그 공간을 마련해서 그곳에는 이제 그 자유 게시판 형태인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늘집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마인드 골프 또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궁금한 걸 여쭤볼 수 있는 골프 이거 정말 궁금하다 라는 섹션도 있고, 그 라운딩 후기, 특히 최근에 첫 라운딩을 좀 많이 하시는 초보 골퍼들이 많으신데, 그런 이제 갔다 오시고 라운딩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러한 경험들을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좀 많이 다른 이제 처음 나가시는 분들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그리고 자신이 또 재밌었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섹션을 배려 골프라는 섹션으로 해놨고요. 마인드 골프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그 컬럼, 상식, 그리고 뭐 골프 역사, 또 팟캐스트,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마인드 골프 섹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팟캐스트는 그 다른 걸 올리는 게 아니고 제가 유튜브에도 지금 올리고 있어서, 혹시 아이폰이나 그 아이패드, 뭐 아이팟 같은 애플 제품을 쓰시지 않는 분들이 좀 듣기 편하실 수 있게 유튜브에도 제가 올려놓고 있어서 그것들을 같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얘기 드린 골프 이거 정말 궁금하다 섹션에 지금 이제 그 질문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골프를 아시는 분들은 입장에서 보시면 너무나도 좀 이런 것도 질문을 하나라는 그런 질문이지만,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골프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 골퍼들이 많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기초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그 기초적인 질문을 그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또 굉장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라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질문들 해주시는 거 자체도 되게 좋고요.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신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차원에서도 제가 그런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칫 모르고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보다는 알지만 아마추어 세계에서는 그냥 익스큐즈 되고 또 용인될 수 있게 그렇게 플레이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아는 것이 힘이잖아요. 그래서 알지만 뭐 때로는 좀 유도리 있게 하는 거랑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하나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올려주시면 좋고요. 제가 최대한 마인드 골프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 내용 중에서 오늘은 휘둘러씨, 아이디가 되게 재밌어요. 휘둘러씨라고 아이디를 가입할 때 소개란에 왜 휘둘러씨로 했는지를 얘기해 주신 분이 있는데, 얘기해 주셨는데, 집에서 하도 이렇게 클럽을 휘두른다고 해서 자녀가 정해준 아이디라고 하네요. 휘둘러씨라고. 참 재밌는 아이디인 것 같은데요. 이분은 이제 라운딩 경험이 없는 초보라고, 사실은 이분은 저랑 트위터 또는 페이스북, 주로 이제 트위터에 저랑 얘기를 좀 하셨던 분이신데, 거의 초보신데, 이제, 주말에, 파3를 이제 처음 나가신대요. 아마도 요번 주말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구력이 10년 넘는 친구랑 같이 쇼게임 하는 차원에서 이제 실제 잔디밭에서 칠 수 있는 그런 라운딩을 이제 하시게 된 것 같은데, 이제 공을 준비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급하게 공을 샀는데, 중고로 이제 값싼 로스트볼을 이렇게 모아서 파는 그런 것들을 사셨나 봐요. 새 공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운동을 주로 하셨을 때는 새 공, 특히 이제 테니스를 하셨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새 공을 썼는데, 이런 골프에서도 좀 약간, 새 공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근데 이제 이 골프라는 게 공을 잃어버리잖아요. 테니스랑은 다르게. 그래서 좀 잘 못 치니까 또 오비나 해저드 들어가서 공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또 아깝기도 하고, 골프공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스트볼을, 또는 이제 중고볼, 로스트볼이란 거는 잃어버린 공을 하는 게 아니고 로스트볼들을 모아서 유스트볼로 이제 팔기 때문에 보통 로스트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고공을 사서 써도 괜찮을까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정답이 없는 질문이죠, 이런 것들은. 저번에 지난 22번째 샷에서 방송했듯이 클럽을 살 때랑 좀 비슷한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새 거 사세요. 새 거가 항상 좋잖아요. 좀 여러모로.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되시면 그냥 과감히 새 거를 사시고요. 얘기하신 대로 초보나 이렇게 공을 많이 치시는 분들 또는 방향성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공을 좀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미국은 그래도 좀 그게 좀 적은데, 왜냐면 땅이 넓어서 해저드나 이렇게 계곡이나 이렇게 공이 죽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물론 이제 그렇게 한국 형태의 골프장도 좀 있지만, 평지에 이렇게 만들어진 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렇게 공을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는 한국보다는 훨씬 적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땅이 이제 워낙 작은 곳에 골프장을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죽는 곳이 많죠. 공을 잃어버리는 지역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을 한번 치고서 이렇게 해저드나 공을 못 찾는 계곡, 물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사실 굉장히 좀 아깝습니다. 타이틀리스트 프로브이원 같은 경우는 한 5만 원 정도 하나요? 한국에서 요즘, 미국은 한 45불 정도 하는데, 한국 돈으로 하면 5만 원, 6만 원 정도 하는데 12개가 들었으니까 대략 6만 원이라고 하면 한 개에 얼마 정도 되나요? 6만 나누기 5 하면 일단은 꽤 비싸죠. 5천 원이 좀 넘는 꼴인데, 그렇게 따지면 공 하나 이렇게 친 게, 예전에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들이 공 하나 쳐가지고 이렇게 슬라이스가 났든지 훅이 났든지 공이 오비 지역으로 싹 날아가서 공이 없어지면 닭 한 마리 날아갔다고. 요즘 통닭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5천 원, 6천 원 정도 되는 공 하나가 그냥 날아갔다라는 그런 얘기를 농담 삼아, 와, 닭 한 마리 날아간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걸 쓰면 참 좋겠지만, 또 그렇게 또 여유가 많이 안 되시면, 공을 또 많이 버리시면 그렇게 공을 좀 새 걸 사는 것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골프 생각은, 특히 이제 공을 많이 치시거나 공을 자주 잃어버리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중고공을 사셔도 괜찮아요. 중고공도 이제 등급이 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중고공도 이제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런 중고공을 사셔도 괜찮고요. 다만 이제 중고공 중에 너무 상처가 많이 났든지, 아니면 이렇게 딤플, 제가 몇 번째 샷에서 얘기했더라. 딤플이라는 거 있잖아요. 공의 올록볼록한 부분. 그 부분이 너무 많이 이렇게 닳아서 맨질맨질해서 딤플이 많이 없어진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그 중고공을 사시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중고공이란 게 뭐 많이 쓴 거보다는 대부분 이렇게 한두 번 쳐서 이렇게 잃어버린 공들을 하는 거라서 거의 새거 같은 공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공 중에 뭐 가장 좋은 A급을 하시면 거의 새공 같은 느낌을 얻으실 거고요. 사실은 이 공이란 게 공에도 이제 테크놀로지가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공을 좀 만드는 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은 이제 뭐 3피스, 뭐 4피스, 5피스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코어가 어떻냐, 겉의 재질이 어떻냐, 뭐 멘틀이 어떻냐, 이제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공의 이제 좀 회전력이 좋으냐, 직진성이 좋으냐, 이제 그런 기술도 들어가지만 아무래도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잘 맞는 게 중요하죠. 잘 맞은 다음에 이제 그게 회전력이냐, 직진성이냐지 이미 뭐 방향이 틀렸다든지 이미 뭐 스위스팟에 맞지 않았는데 그 공이 스위스팟에 맞지 않는 공을 더 잘 나가게 해주는 그런 공도 없고 슬라이스가 이렇게 나는 공을 이렇게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공 있긴 해요. 폴라라는 공을 작년에 이제 시판을 많이 해서 인기리에 좀 잠깐 팔았었는데 그런 공은 이제 특수하게 안에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공의 이제 회전 그런 것들을 잘 역행하게 해가지고서 이제 슬라이스 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제 공을 이제 더 이상 회전을 좀 덜 먹게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비공인구라고 인정을 안 하는 공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공을 쓰라는 것도 좀 추천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인데 자신의 스윙을 좀 더 이제 일정한 스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가다듬는 게 먼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을 이제 좋은 거 쓰느냐, 그거는 그 다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샷이 아직까지 일정하지 않다, 그렇다 그러면 뭐 가급적이면 뭐 그 중고공을 사셔도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인드 골프의 얘기를 하자면 마인드 골프는 이제 실제 18홀 칠 때는 이제 세공 또는 이제 중고공 중에 이제 거의 A급들을 사용을 하고요. 9홀 같은 경우에서는 뭐 18홀에서 쳤던 공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그런 공도 치기도 하고 9홀 같은 경우는 제가 연습 라운드 형태로 돌아서요. 좀 다양한 시도를 하기 때문에 공을 좀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고 해서 뭐 마인드 골프 아주 경제적으로 이제 아주 좀 넉넉하면 당연히 저도 항상 이렇게 프로브이원 셀공을 계속 쓰겠죠. 하지만 저도 이렇게 뭐 그 18홀 칠 때는 그렇게 주로 쓰지만 9홀 같이 이제 연습홀 할 때는 좀 유스볼, 그러니까 중고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경험상으로 보면 그닥 그렇게 경기력에는 큰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심리적으로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세공이니까 기분 좋다. 그리고 어드레스 했을 때 기분이 좋으면 더 잘 맞는 것 같은 그런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스윙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 나지가 않을까 합니다. 뭐 프로 선수들처럼 굉장히 예민하게 또는 자신의 그러한 스윙의 구질이 명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관건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아마추어들은 크게 부담이 영향이 있지 않을 것 같다고 마인드 골프는 생각하니까요.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 드리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세공 사세요. 골프 인더스트리를 발전시키는 차원에서도 뭐 그런 게 좋긴 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마인드 골프 카페.naver.com/mindgolfer에 올라온 그 질문 중에 하나인 골프공을 중고를 써도 괜찮겠냐라는 질문을 간단하지 않지만 조금 길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난주에 리뷰와 저에게 피드백을 주신 분 중에 팟캐스트는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이런 날이 없었는데. 좀 피드백 좀 주세요. 페이스북에 정승욱님께서 열심히 잘 듣고 있다고 하시고, 예전에 제가 오버파와 언더파의 명칭에 대해서 얘기했던 팟캐스트가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용어에 대한 얘기인데, 콘도르가 이제, 다시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하나 덜 치는 게 버디, 2개 덜 치는 게 이글, 그리고 3개 덜 치는 게
콘돌 3개 덜 치는 거는 이제 팝5에서 세컨샷이 들어가는 경우겠죠. 그렇게 되는데 그거보다 하나 덜 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네요. 사실 저도 몰랐는데 말 그대로 팝5에 콘도르가 잠깐 이글 콘돌 그다음 한타 덜 치는 게 이제 오스트리치라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스트리치 이제 뭐 타조라고 얘기를 드리죠. 타조라고 얘기하는데 여성 골프의 경우에는 파6 홀에서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해서 버디, 이글, 사실 알바트로스가 빠졌네요. 제가 지금 설명하다 약간 좀 헛갈렸는데 맞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녹음하기 너무 길고요. 하나 덜 치는 게 버디, 2개 덜 치는 게 이글, 3개 덜 치는 게 알바트로스예요. 그래서 알바트로스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파5에 그 세컨샷이 들어가는 게 알바트로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던 게 이제 콘도르예요. 약간 독수리 같은 콘도르 같은 경우는 파5에 한 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를 덜 치는 게 이제 콘도르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리치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파5 이상 홀들이 정규 홀에는 없잖아요. 근데 오스트리치라고 이제 명칭이 있다고 하고요. 그게 이제 파6에 한 번에 들어가는 거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인드 골프가 찾아봤는데 실제 이러한 명칭은 있고요. 이런 게 일반적인 정규 홀에서는 파5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 골퍼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남자 코스에서 좀 긴 홀 같은 경우는 뭐 공식적이진 않지만 파6로 이렇게 스코어 카드에 적혀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파6에서 한 번에 넣는 경우를 오스트리치, 타조라고 하죠. 재밌는 거는 이 골프 용어에서 이러한 용어들은 다 새입니다. 새. 버디, 이글, 알바트로스, 콘돌, 그 다음에 오스트리치 다 새죠. 왜 새라고 했는지, 새 종류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분이 새처럼 날아갈 것 같다라는 그런 측면이지 않을까라고 마인드 골프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트위터에 얘기해주신 분은 썬캡0414님, 저랑 가끔 얘기해주신 분인데 이분은 지금 최근에 이제 휴양지로 휴가를 가셨는데 거기서 제 최근 22번째 샷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들어주신다고 이제 굉장히 이제 고맙게도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듣는 이유는 사실은 뭐 이분도 골프를 좀 잘 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에 대한 어떠한 정보에 대한 궁금증 해소보다는 마인드 골프가 어떻게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고 얘기를 하나라는 약간 궁금증 또는 약간 좀 그런 모니터링을 하는 측면에서의 청취자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예전에 한번 좀 피드백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너무 이제 냉철한 피드백을 드릴 것 같은데 괜찮겠냐라고 저에게 한번 얘기해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좀 쓴 소리가 좀 저에겐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도 너무 쓴 소리는 좀 마음이 아플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좀 이렇게 피드백도 다 어떠한 형태의 피드백도 다 관심이니까 저에게 이제 피드백 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본격적인 방송으로 들어가서 제 23번째 샷 오늘 이제 녹음을 하고 있고요. 인트로에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공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중고공을 써도 되느냐 이제. 그래서 타픽을 공과 관련한 것 중에 아까 얘기한 휘둘러님께서 또 따로 질문해 주신 경기 중 공을 교체할 수 있나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토픽으로 했고요. 제 23번째 샷 경기 중 공 교체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팟캐스트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토픽은 마인드골프 블로그 mindgolf.net에 가보시면 골프 상식 39번째에 제가 설명을 해놨고요. 제목은 경기 중 공 교체를 할 수 있나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안에 다시 한번 가보셔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골프 공과 관련한 골프 상식을 간단히 하나 전해드릴게요. 아마추어들의 경우는 라운딩을 하다 보면
한 개의 공을 처음부터 끝까지 치는 경우들이 타수가 많을수록 이제 힘들죠. 타수가 이제 적을수록 이제 공 하나로 거의 1번홀부터 18번홀까지 다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 핸디캡이 높은 하이 핸디캐퍼들은 공을 하나 가지고 한 홀을 다 치는 경우가 적은 경우도 좀 있어요. 마인드 골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뭐 공 하나로 거의 18홀을 다 치고는 하는데요. 뭐 오비가 나거나 또는 해저드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로스트가 되면 사실 이 공을 다 치기가 힘들죠. 하나 공 가지고 이제 좀 계속 찾을 수도 없고, 못 찾으면 당연히 이제 다른 공으로 쳐야 되니까. 그래서 뭐 핸디캡이 좀 낮으신, 잘 치시는 분들은 뭐 공을 그래도 한 4, 5개면 충분하겠지만, 뭐 많이 치시는 100개 이상 치시는 분들은 한 10개 이상은 준비를 하고 하시는 게 사실 라운딩 하기에는 좀 마음이 편하죠. 왜냐하면 공을 다 잃어버려서 플레이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동반하시는 그런 파트너들에게 이제 공을 빌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라운딩 중에 우리는 언제 그 공을 교체하여 플레이할 수 있는가, 그리고 페어웨이나 또는 러프에 공의 이물질, 뭐 진흙 같은 게 묻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묻으면 교체를 할 수 있을까? 또는 뭐 그린에서 마크를 하고 나서 공을 닦기 위해 집어든 공은 또 교체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마인드 골프에게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은 그 유독 퍼팅이 잘 되는 공이 있대요. 뭐 징크스겠죠. 심리적인 거죠. 뭐 공이 뭐 항상 뭐 이렇게 직선으로만 가게끔 하는 그런 공은 아닌데, 어떤 공으로 하면 더 잘 된다고 해서 항상 퍼팅을 할 때는 공을 바꿔서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셨는데, 이걸 이제 골프 룰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룰은 일단 또 중요하니까, 골프를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룰을 알면서 이제 교체를 해서 그냥 아마추어니까 유도리 있게 쓰는 거랑 이제 모르고 그냥 하는 거랑 다르니까요. 그 골프룰 제15조에 보면요, 제목이 이제 교체 한 볼, 그리고 5구라고 써 있어요. 5구가 뭐냐면, 보면 이게 법이나 이런 룰 같은 거 보면 번역을 굉장히 한자에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순수 우리말로 쓰면 좀 길어지니까 한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참 처음 보면 이게 생소해요. 5구. 잘못된 5자에 09자를 써서 5구인데요. 영어로는 substitute ball이에요. 대체한 볼. 아까 교체한 볼은 substitute ball이고 5구는 wrong ball이에요. 말 그대로 잘못된 공. 그래서 여기 그 15조 제1항에 보면, 마인드 골프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이 분실되거나 out of bounds가 되거나 또는 이제 볼을 교체하는 것이 허용되거나 안 되거나 간에 플레이어가 다른 볼로 교체한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는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한 볼로 홀 아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티잉 그라운드에서 처음 티샷을 날린 그 공으로 특별한 경우가 되지 않는 이상, 특별한 경우라면 볼을 분실했거나 아웃 오브 바운스가 됐거나 또는 볼을 교체할 수 있는 걸 허용한 경우, 이것은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한 볼은 무조건 홀아웃 할 때까지 계속 가지고 플레이를 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시했던 퍼팅이 잘 되는 공으로 이제 바꾼다든지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크를 한 다음에 공을 닦기 위해서 집어든 공을 다른 공을 또 교체하는 것,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페어웨이나 러프에서 공에 이물질이 많이 묻으면 또 이것도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로컬 룰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특별히 로컬 룰도 없다고 하면,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그 티샷을 날린 공으로 그 홀은 일단은 홀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홀에 이제 새로 티샷 하기 전에 공을 바꾸는 거는 괜찮죠.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확인한 건 아니겠지만 아마도 공에 이렇게 드는 비용을 아깝지 않는 차원에서는, 그리고 굉장히 상금이 되게 크잖아요. 공에 비하면. 5,000원, 공 5,000원인데 상금은 뭐 1등하면 뭐 10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선수들은 아마도 공을 이제 매 홀마다 바꿔서 아마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제가 선수라도 아마 그렇게 플레이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한 볼로 홀아웃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과연 교체할 수 있는 경우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교체할 수 없는 경우가 무엇인가에 대한 예를 몇 가지를 들어드릴게요. 그러면 이 몇 가지 안에 대부분의 그 아마추어 골퍼들이 플레이할 수 있을 때 생기는 일들은 거의 다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체 가능한 공, 그냥 공을 쳤는데 공이 잘라졌어요. 또는 뭐 이렇게 깨졌어요. 가끔 연습장에서 이렇게 치다 보면 공 깨진 거 보시잖아요. 또는 실제 라운딩 중에도 이게 공이 오래되면 공이 경화되고 그래서 또는 오래 많이 치면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공이 그냥 반 잘라졌어요. 또는 뭐 3분의 1 날아갔어요. 그런 경우는 공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이 크랙이 심하게 났어요. 잘라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뭐 금이 많이, 크랙이란 게 금이잖아요. 금이 많이 갔어요. 또는 이제 그 공의 일부가 이렇게 날아갔어요. 잘려나갔다든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교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경기를 정상적으로 플레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교체가 불가한 경우는 어떠냐? 공에 이물질이 묻어 있다. 제가 위에서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냥 그 잘려나간 건 아닌데 긁혔다. 긁힌 경우는 어떤 때 많이 발생하냐면 그 콘크리트 카트길에 맞고서 바운스가 되면 그 콘크리트 카트길이 좀 약간 좀 표면이 조금 이렇게 까칠까칠하잖아요. 그래서 카트길에 맞으면 공이 긁히고요. 또는 뭐 백스핀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 그 클럽 페이스에 보면 이렇게 그 드라이버보다는 이제 그 아이언에 보면 가로로 이렇게 줄이 많이 거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로브라고 하는데 그 그로브의 역할은 뭐냐면 공에 이제 스핀을 더 많이 먹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다운블로우로 잘 치시는 분들, 그리고 가끔 이제 일부러 그렇게 치진 않았지만 연습장에서 공에 이렇게 그 표면들이 끄시래기 같은 게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로 인해서 공이 약간 긁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또 나무 맞았다든지 아니면 바위에 맞았다든지 그래서 긁히는 경우 정도는 교체를 못한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예 중에 하나가 페인트가 벗겨져 있다. 그 공을 이렇게 어떻게 도색한 또는 어떠한 마크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벗겨져 있는 정도는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 교체와 관련해서는 좀 이러한 예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한 95% 이상, 제가 보기엔, 마인드 골프가 보기엔 한 99% 이상 이러한 예로 커버가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나오거나 그럴 때에는 오늘 마인드 골프가 얘기한 기준으로 서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큰 전제는 티잉 그라운드에서 시작한 볼은 분실되거나 아웃 오브 바운스가 되거나 뭐 특별한 교체를 허용한 공이 잘려나갔든지 공이 크랙이 심하게 났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공을 교체할 수 없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경기하는데 큰 지장은 없고 판단하시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대체적으로 질문을 올려서 Q&A 골프 이것참 궁금하다라는 카페에 올려주신 그 내용도 그렇고 오늘 본론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도 모두 다 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공에 대한 내용은 팟캐스트 또 다른 그거를 찾아보시면 공에 대한 게 또 딤플에 대한 게 있고요. 올록볼록한 부분이 왜 있는지에 대한 딤플에 대한 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이런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모아서 좀 이렇게 모아놓는 것도 또 그 관련한 부분들을, 연관 부분들을 같이 찾아보는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간단히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블로그는 mindgolf.net, mindgolf.net. 제가 다음하고 다음하고 네이버에는 마인드골프 사이트를 등록을 해놨어요. 컨택을 해서 등록을 하면 검색 엔진을 통해서 나오는 거 말고도 사이트를 등록할 수 있어서 제가 등록을 해놨고요. 그래서 마인드골프 한글로 치셔도 쉽게 찾으실 수 있고요. 블로그 찾아서 들어오시는 거 보면 마인드골프라고 이렇게 한글로 검색 엔진에서 찾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mindgolf.net이라고 찾으셔도 되고 마인드골프라고 치셔도 됩니다. 그 페이스북, 그 소셜 네트워크 통해서 저랑 얘기하실 분은 페이스북은 그 facebook.com/mindgolf예요. mindgolf. 그 트위터에 저를 팔로우하실 분들은 mindgolfer예요. mindgolfer. 대체적으로 제가 마인드골프나 마인드골퍼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마인드골프라고 해서 안 나오면 마인드골퍼로 해보시면 되고요. 마인드골프가 선점되어 있는 거는 마인드골퍼로 쓰고 있습니다. 카페도 마인드골퍼인데요. cafe.naver.com/mindgolfer. 이제 시작한 거라서 회원수가 10몇 명밖에 안 돼요. 많이들 좀 가입해 주시면 좋고요. 가입해 주시는 것 말고도 같이 좀 소통을 하면 더 같이 만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방송도 생각보다 좀 길었네요. 이렇게 간단한 상식을 얘기할 거라서 좀 짧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길었고요.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이상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제 24번째 샷에서 만나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